반갑습니다.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.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브리즈번이죠. 호주에 있는 6개 주 중에서 퀸슬랜드 주의 주도입니다. 주도. 이 브리즈번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호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대표 도시인 시드니나 멜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촌동네 취급을 하죠. 인구 자체로 보면 뭐 예를 들어 한 250만 명? 제 고향 대구하고 인구가 비슷할라나 모르겠습니다. 얼마 안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엄청난 땅덩어리의 퀸슬랜드 이곳의 주도로서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. 호주 정치에 있어서도 퀸슬랜드의 힘은 막강하고 무시당할 수 없는 곳이죠.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영상을 지금 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호주로 이민을 와서 퀸슬랜드 브리즈번이라는 곳에 정착을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짧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. 내가 퀸슬랜드를 좋아하는 이유, 퀸슬랜드를 사랑하는 이유, 그리고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퀸슬랜드가 이래서 좋다라고 참 자랑할 만한 뭐 그런 이유들. 물론 한편으로는 제가 여행이나 출장 목적 이외에 시드니, 멜번 이런 곳을 가보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뭐 퍼스는 아직 못 가봤고 뭐 타스메니아에 있는 뭐 호바트라든지 이런 도시도 못 가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 각각의 어떤 도시들에 대한 비교는 절대 안 될 것이다. 하지만 적어도 박창민 변호사가 퀸슬랜드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이유,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퀸슬랜더라면. 첫 번째는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.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. Affordable house price. 즉, 좀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택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, 그러다 보니 렌트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이에요. 이 부분은 특히나 잠시 왔다 가는 분들이 아니고 이민을 와서 정착하고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. 중요한 고려 사항이죠. 두 번째로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의 수준 자체는 꽤 높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시드니 대비 퀸슬랜드에서 똑같은 동종 업계의 포지션에서 뭐 급여차가 천차만별난다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. 물론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거보다도 동일한 조건에 있는 잡을 찾는 게 조금 더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다. 이 점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세 번째는 교육 여건입니다. 퀸슬랜드가 내세우는 이제 University of Queensland라고 하는 UQ가 있죠.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뭐 시드니나 멜번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 다른 도시에도 좋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역별로 아무리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각 주에 맡겨져 있는 분야라고 하지만 건스키 2.0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전체 어떤 교육의 수준을 맞추기 위한 연방 정부에서의 어떤 궤도, 그 다음에 어떤 인플루언스, 영향력 뭐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상향 평준화가 되는 형태로 계속 진보해 나가게 될 겁니다. 특히나 유학 시장 자체는 호주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항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. 네 번째는 공립이나 사립 병원의 어떤 분포도 같은 것들이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한국 대비 보면 인구당 어떤 뭐 병동의 수, 베드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은 잽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에 한국에 뭐
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클리닉 수준의 어떤 병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고, 전체적인 어떤 공립병원이나 사립병원의 어떤 액세시빌리티랄까 이런 부분들은 뭐 딸리지 않는다라고 봐요. 게다가 공립병원은 영주권자, 시민권자에게는 일단 무상 서비스가 아직도 되고는 있죠. 뭐 굉장히 뭐 좋다.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다섯 번째로는 이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. 퀸슬랜드, 특히나 브리즈번 이쪽에 도로 한 차선의 넓이가 너비가 굉장히 넓습니다. 차 한 대를 넣어도 옆에 뭐 진짜 여유가 많이 남아요. 그러다 보니 운전하는데 훨씬 용이하다. 뭐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오게 됐을 경우에 운전석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, 도로 너비가 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여섯 번째, 이 부분은 과연 장점일지 어쩌면 단점일지 모르겠습니다. 약간 슬로우한 부분들이 있어요. 빨리빨리라기보다는 약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여유만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장점으로 보자면 장점일 수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복장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 부분은 뭐 열대 지방으로 가면 더더욱 더 심할 것 같은데, 브리즈번이 이제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하는 퀸슬랜드의 주도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그 날씨가 좋은 편인데, 그러다 뭐 그런 연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풀 정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캐주얼 또는 반팔 반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용적으로 봐주는 편이에요. 물론 저처럼 이제 변호사인 경우에 법원에 그런 복장으로 가면 안 되죠. 예,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. 그다음 여덟 번째 운전을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운전을 하기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. 이 말은 대중교통이 의외로 시드니나 멜번과 같이 발전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다음 아홉 번째, 날씨 하나는 기가 막히죠. 기가 막히죠. 예. 엄청난 날씨.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주변의 어떤 날씨 여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비, 뭐 우중충 오고 뭐 꾸물꾸물하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. 예,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. 열 번째, 뭐 한 2, 30분 거리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하면 한 1, 20분, 2, 30분? 30분 정도 가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세계 최고의 어떤 뭐 절경을 보여주는 바닷가 같은 것들이 깔려 있죠. 그리고 뭐 좀 더 멀리 가면 북쪽으로 케언스라든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뭐 이런 곳으로 간다면 뭐 세계 유산급에 해당되는 그런 풍경이나 절경 그리고 휴양지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편이죠. 그래서 약간 금전적으로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만 좀 제대로 챙기시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시드니나 멜번에 더 좋은 것들 많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퀸슬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묘미랄까 매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 정도가 제가 퀸슬랜드를 내가 살고 있는 곳, 살아온 곳,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곳으로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, 자, 인간 박창민이 이야기하는 이유 말고 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응이 좋으면. 네, 이 정도 할게요. 들어가세요.